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먹은 젊은 청년입니다. 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어 백수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행운이 따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여러 모임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백수가 되다 보니 회비를 내는 것도 늘 부담이고 해서 모임이 있어도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모임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기들 모임인데요. 제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이유는 2만 원만 내면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코가 삐뚤어지게 마실 수 있었거든요. 지난달에 모임에 가니 모임 회장이 다음 달에는 원래회를 안 하고 총 동창회로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소는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괜히 회비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놈이 그러더라고요. 회비 따로 올려 안 받으니까 나오라고요. 잘 나가는 선배들도 많아서 눈도장 찍어 놓으면 나쁠 거 없다면서 얘기를 하길래 참석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괜스레 들떠 있었습니다. 총 동창회 당일이 되었고 오랜만에 말끔히 손질한 양복을 차려입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임 총 동창 회장의 퇴임사와 신임 회장의 취임사, 축사, 격려사 등 굉장히 지루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잘난 인간들의 지루한 연설과 차기 총선에 다시 출마하는 국회의원들 나리에 표 구걸하는 인사로 마감을 하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드디어 뷔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사람들이 많으니 먼저 선배님들이 식사를 뜨러 가시고 후배들은 천천히 식사를 하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지만 배가 고프고 뷔페에 눈이 돌아간 백수인 저는 그런 규칙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접시에 음식을 미리 담아왔고 우리 테이블은 접시를 올려놓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술을 마셨습니다. 사회자가 3부를 시작한다고 하고는 미리 신청한 동문들과 동문들의 아내들이 나와서 신나게 흔들고 노래 부르면 같은 기수의 사람들도 무대 위로 올라와 같이 춤을 추는 여흥이 거의 30분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이 나자 초대 가수들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먼저 나와 노래를 2곡 부르고 가고 또 윗 선배들이 좋아할 만한 트로트 가수가 초청되어 노래를 부르니 다들 박수를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자가 그날의 마지막 무대라며 최근 정말 인기 있는 중년 가수를 소개했고 TV에서만 보던 그 가수가 나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곡이 끝이 나자 그 가수는 우리 동문들을 보고는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 함께 춤을 추실 한 분을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였고 그 가수는 2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하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원해서 무대 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그 가수가 그럼 오늘 아름다운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앞에 계신 사모님 나와주세요 하고 말하자 앞에서 사회를 보던 선배가 달려가더니 한 여자분을 억지로 모시고는 무대 위로 올려보냈는데 그 여자분이 얼굴을 붉히고 서 있자 남자 파트너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열심히 음식과 술을 먹고 있는 저를 보며 손짓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묵묵히 아주 맛있게 식사하시는 분 같이 모셔보겠습니다. 친구 녀석은 저를 툭툭 치며 얼른 나가보라고 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춤도 처음이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과 춤을 춰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빈털터리 저에게 술을 가장 잘 사주는
우리 기스 회장의 권유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얼떨떨한 상황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녀를 마주보며 섰습니다. 그리고는 음악이 흐르자 가수는 우리를 멀리서 쳐다보며 노래를 부르는데 막상 품에 안고 춤을 추다 보니 나이 먹은 여자도 여자는 여자라고 부끄럽더라고요. 전 무대 반대로 고개를 돌리고 춤을 추자 그 여자도 부끄러운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다른 남자랑 이렇게 춤을 추니까 떨리네요. 아,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오랜만에 참 좋다. 저는 좋다는 그녀의 말에 괜히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앞에서 남편이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가까이 앉고 춤을 춰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잘 관리된 피부와 기품 있는 행동에서 제 나이대의 여자들과는 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만 들리게 제 귓가에다 이따가 뒤쪽에서 보자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제정신을 차리고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그런 그녀를 뒤따라 쫓아갔습니다. 왔네? 아, 예, 오라고 하셔서. 그쪽 내 취향이어서 한번 만나볼까 하고. 하는 일은? 저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아, 백수? 잘 됐네. 제가 백수인 게 잘 된 건가요? 핸드폰 줘봐. 저는 얼떨결에 그녀에게 핸드폰을 건넸고 그녀는 자기 폰번호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연락할게. 또 보자. 저에게 또 한 번 미소를 보이며 그녀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총 동창회는 마쳤습니다. 그날 자리가 끝나고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2차 자리에서 동창회 회장이 얘기를 하기를 그날 저와 춤을 춘 그분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사모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였고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2차에서도 술을 열심히 먹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노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쯤 연락이 왔어요. 그 사모님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녁 번화가의 백화점 앞에서 보기로 하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녀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어요.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서 엄마에게 애원을 하며 돈 몇 푼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여자분의 차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 20분쯤 기다렸을까요? 멀리서 흰색 벤츠가 제 앞에 와서 멈춰 섰습니다. 미안, 늦었지? 벤츠의 유리창이 열리며 그녀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전까진 기다림에 지쳐 짜증도 조금 났었지만 그녀가 타고 온 벤츠를 보자마자 그냥 감탄을 하느라 짜증이 났던 마음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예약한 식당이 있다며 식당으로 갔어요. 가는데 보니까 서울을 빠져나가서 경기도 외곽 쪽으로 드라이브하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식당에 도착하니 직원분이 나와 차 문을 열어주며 룸으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직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안내해주는 곳으로 갔고 일렬로 서 있는 직원들이 저와 사모님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그때의 기분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게 성공한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안내해준 룸으로 들어가니 이미 종업원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으로 들어가니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는 다시 열심히 고기를 굽더라고요. 저희는 마주보고 앉아 고기를 먹으며 처음 보는 비싼 술도 한 잔씩 기울였어요.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을 나누었고 저는 나이를 초월해서 그녀에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떡거물이라도 떨어질 게 없나 싶어서 따라온 건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굉장히 멋지고 재미있어서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귀여워 보였는지 저를 보고 피식 웃으시더니 어쩜 이렇게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지. 잠깐만. 엄청 비싸 보이는 핸드백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고 핸드폰 너머에 그 남자와 한참 동안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감히 끼어들 생각도 못하고 전화 통화를 듣고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시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어진 전화를 끊고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제게 자기 방금 취업됐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대화를 하면서 지금 백수로 지내면서 힘든 점을 얘기하며 취업을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사모님처럼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는 제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석 장을 꺼내 제게 건네주시면서 다음 주부터 출근이니까 당장 내일 나가서 양복이랑 구두부터 새로 맞춰. 큰일 해야 하는 사람은 행색이 중요한 거야. 정말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희 둘은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고 그날 밤 늦게 저희 집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그냥 다 필요 없고 자기가 부를 때는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밥 먹고 커피 마시자고 하면 커피 먹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볼에 뽀뽀를 해주고 갔습니다. 뭔가 애완동물이 되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 만남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주일에 2-3번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고민도 들어주고 데이트도 하면서 항상 제게 과분할 정도로 큰 선물을 안겨주고 갑니다. 그럴 때면 저도 그런 선물에 보답을 하듯 그녀를 더 즐겁고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을 얻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주인공이 저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